오수근 그 부회장이나 전현영 부회장이 협의를 했는데 근본적인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현영 부회장이나 오수근 부회장은 대표직을 무조건 내려놓고 1월 9일날 밤에 나온 얘기예요. 무조건 내려놓고 협의체로 운영하자. 그러니까 대표가 없이 그냥 끌고 가자. 당분간은 특별한 일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둔재현이 과거와는 달리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이제는 뭐 상당수 조합원들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둔재현에 참여해서 활동을 할 거니까 대표성을 누군가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을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1, 2월 안에 1, 2월 중에 조합에서 이 특화 설계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낼 것 같다. 왜냐면 저한테 계속 그런 정보가 오니까 특화 설계에 대한 결론을 낼 것 같은데 이게 결론이 된다면 우리가 못 바꾼다. 왜냐면 상대가 설계 사업단이 있고 설계 사업단에서 조합하고 어떤 원칙이 끝나면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걸 바꾸려면 비용이 들고 그만한 또 책임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건축구역을 반영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제 학교 문제도 나왔고요. 이거를 해야만 우리가 조합원들이 희망하는 제대로 된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짓고 그런 아파트를 지어야 제대로 일반 분양을 해서 수익을 많이 올려서 또 무상지분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이걸 꼭 1, 2월 중에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도 반대를 하길래 그럼 이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게 해줘라. 근데 무조건 내려온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틈이 벌어진 겁니다.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분들 주장이 지금 계속 모함하는 게 내가 1월 9일 이후에 해임 총회에 대해서 별로 거론을 안 한다. 어떤 분은 뭐 인터넷 카페에다가 해임을 전혀 한 번도 입에 담은 적이 없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화요 재건축 때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수근 씨나 전현현 씨부터 한때는 이미 1월 9일부터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해임 총회를 바로 열게 되면 조합원들이 피로감에 젖어서 선행회를 안 내줄 거다. 최고 많이 받아봐야 내가 1,500통밖에 안 들어올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는 힘드니까 조합에서 지금 관리 처분을 그 당시에 3, 4월에 한다고 그랬는데요. 3, 4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속도로 봐서는 이게 4, 5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개한 거 한 장도 못 넘어갔다니까 상위가. 공개학을 못 넘어가는 이유가 둔재현 때문이랍니다. 둔재현이 이걸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안 쓰면은 공개할 수가 없어서 아주 소위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데 어쨌든 관리 처분이나 공개학 조건은 관리 처분 총회 전에 반드시 공개가 돼요. 왜냐면 총회에다 올리려면은 이사회 해야죠. 대의원회 해야죠. 대의원회는 100명 이상이 알게 되잖아요. 그 자료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또 총회를 하게 되면 총회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이 시기에 우리가 해임 총회 하는 게 다 동의했어요. 오수근 전현회도 동의했고 거기 있던 중앙사무위원 다 동의했고 화요재건축교실에서 2번이나 제가 설명을 했고 지금이 아니고 롯데 가서 해임 총회를 해야 조합원들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도와줄 거다 해서 다들 이해를 했는데 해임 총회를 자꾸 미룬다, 내가 미루는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해임 총회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했지만 해임 총회 소집 요구서가 있잖아요. 소집 요구서 이제 발의서인데 이 요구서의 대표가 저로 돼 있어요. 단독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된 이유가 당초에 7일날 제가 전현희 씨하고 타협을 받습니다. 자, 9일날 설명이 할 때 이걸 받아야 수월한데 인쇄를 들어가야 되니까 속마음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참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해한다.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수근 씨하고 협의를 했는데 비겁해 보이니까 이름을 좀 넣어주시오. 그래서 아유 고맙다 그러고 공동대표로 해가지고 3인 공동대표에서 인쇄했어요. 인쇄를 했는데 8일날 오후에 9일날 쓸 거잖아요. 9일날 쓸 건데 8일날 오후에 다시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전영현 씨만 빼달라는 줄 알고 그럼 오수근 씨하고 오수근 씨만 빼달라는 줄 알고 그럼 전영현 씨하고 나 둘만 한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빼달래요. 그래서 빼주고 저 단독으로 했는데 이게 중간에 두 번이나 오수근 씨가 양식 잘못됐다고 받아놓은 다음에요. 하자를 걸어서 그걸 다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거를 이상하게 거부감을 가져. 내가 합의서 보기 전에는 진짜 이게 왜 이럴까 의심조차 안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 단독으로 돼 있어서 공동대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거 다시 받아야 된다. 3인 공동으로 다시 받아야 된다. 했더니 그건 또 못하겠대 둘이. 그러니까 저 사퇴하라고 하고 나서 좀 며칠 있다가 분여해서 공동대표로 하라고 그래서 내가 좋다 공동대표 하겠다 했더니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건 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를 분담을 못하겠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설명할 때 맨날 조합에다가 지금 조합은 총무이사 여직원 데리고 그냥 여기서 다 한다. 그러니까 일을 나눠 해야 된다고 우리가 수없이 그랬잖냐. 그럼 우리가 크게 보면 지금 현재 당장 할 게 특화 설계하고 여기 이제 학교 문제가 같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계약하고 관리 처분이 있다. 그 다음에 해임이 있다. 해임 총회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이 두 개는 맞물려 갈 거 아니에요. 이게 공개되면 이게 바로 연결되고 그럼 이게 중요하고 이거는 1, 2월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1, 2월 달에 못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3, 4월에 해야 되고 이건 1, 2월에 해야 되고 우선은 이거로 집중하자. 그랬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을 왜 자꾸 하려고 그러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화 설계로 가는 걸 설계를 그리는 게 아니고 특화 설계를 공개 입찰로 해서 사무가 아닌 우리나라의 훌륭한 설계사들이 다 들어와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설계안을 공모하는 거죠. 총회에 이때 3, 4월 총회에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 사무도 들어오라 그래요. 사무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특화 설계안을 내놓고 다른 설계사들도 내놓으면 조합원들이 그 중에서 고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내가 뭔 이권에 개입해서 먹튀를 하겠어요. 누가 둔재에서 돈 갖다 주겠어요. 조합에서 주관하는데. 이 구조를 이해를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입찰하는 이것만 우리가 압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둔재현이 이 공개 입찰에 의한 공모 방식이 아닌 특화 설계는 우리는 못 받아준다. 근데 이거를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현대사업단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사업단은 수년 전부터 현설계로 안 된다 그러고 아까 조금 전에 윤석열 의원 다녀가셨는데 그거는 너무 잘 알더라고요. 자기한테 직접 그랬대. 현대가 이 설계는 분양 못합니다 그랬대. 그게 사실 정답이에요. 저한테도 그랬었고 그 당시에 그거는 또 뭐까지 알고 계시냐면 현대사업단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그려주겠다고도 했다는 거예요. 아까 들으셨잖아요, 원 회장님. 그죠? 안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 같이 들었었는데 자, 이러한 일들을 조합하고 설계는 안 들어먹을 거라는 거죠. 저는 알아요. 안 들어먹을 거라는 걸. 안 들어먹지만 얘네들은 설계 변경이 제대로 안 되면 2018년도 그 어려운 시절에 분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분양이 나온다고 4,000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죽으라고 설계 변경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이거 하나만은 옛날부터 저하고 통했어요. 다른 거는 다 안 맞아도. 그럼 우리는 설계 변경에 관한 하는 이쪽에다가 조합, 설계, 현대가 다 압력을 넣되 이쪽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개 입찰로 가는 것까지만 우리가 압력을 행사하자는 거지 그 이유는 우리 일이 아니죠. 입찰을 해도 조합이 하고 그렇잖아요. 총회도 조합이 오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면 특화설계 이 특별건축구역으로 가는 특화설계를 그려오는 놈이 유리할 거 아니에요. 조합원이 볼 때. 그렇죠. 당연히 특별건축구역으로 안 간 설계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무도 그려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특화설계를 도달하자. 우리가 지금 해임을 했으면 모르는데 해임을 못했잖아요. 그럼 이런 힘이라도 빌려서 특화설계 하나만은 해놓자는 건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꾸 의심을 하고 설계를 주장하는 거는 설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권 개입을 해서 먹고 튄다. 다시 말하지만 설계가 멍청하지 않아요. 조합이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돈을 갖다 줍니까? 조합원이 총회에서 뽑을 건데. 우리 둔지연이 뽑는다면 혹시 뭐 내가 100% 있으면 잘 봐달라고 할지라도 잘 봐줄 게 없어요. 조합이 하는 총회인데 그걸 둔지연이 무슨 수로 돈을 받아 먹어요. 그건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특화설계 문제가 1, 2월에 끝나면 곧바로 이때 해야 될 일이 우리 지난 1월 9일 날 있었던 그 총회에 대한 증거 보존 신청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어쨌든 2월 11일 날 돼야 이게 온다고요. 오면 내가 100% 이 사람들이 나 안 줄 거라고 믿어요. 자기네들이 가서 변호사를 오수근 씨가 담당하니까 거기 가서 부녀에 가서 찾아와서 자기네들이 대조할 거라고 보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아까 자원했던 두 분 봉사자님들이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죠. 설사 그 증거 보존에 대한 대전은 우리가 못할지라도 이거가 이 시기에 같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지금 공개약이나 관리처분 조건이 3, 4월에 나오면 대개 3월경에는 윤곽이 나올 거라고 믿어요. 만약 4월 총회하면 그러면 5월 총회로 가면 3월 말 4월 초쯤 나올 거고 그래야 총회를 할 수 있으니까 이때 되면 두말할 거 없이 해임 총회로 간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야 조합원님들이 특화설계에 대한 둔지연의 노력으로 만약 특별건축구역으로 만약 이게 공개 입찰이 이루어진다면 조합원님들이 우리 둔지연을 믿어줘요. 지난번 분양의 신청 막은 거, 특화설계 이렇게 간 거 이것만 봐도 둔지연은 사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이 아니고 진짜 조합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집단이구나 이렇게 믿어줄 거 아니냐면 이걸 못하게 한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기요. 네.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가능한 대로 좀 그 다음에 학교 문제는요. 오늘 윤석영 의원이 이제 풍문여고 얘기해서 내가 그걸 확인을 안 하고 받았다가 좀 망신을 당했는데 풍문여고는 이미 자곡동으로 가는 게 인터넷에도 떠 있고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을 교섭해서 가기에는 늦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새로 교섭해가지고 학교가 움직이려면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럼 신설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도 나온다고. 신설로. 그 오늘 윤석열 의원은 신설을 할 때 영혼의 예능 이런 뭐 특수학교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뭐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당초 원한 건 여자 중고등학교잖아요. 그죠? 여자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여자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유치하냐는 건데 이거에다 신설로 가야 되면 신설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결정은 안 나요. 이거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학교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하여튼 1, 2, 3, 4, 5는 그렇게 갑니다. 가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 둔지연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가 깨진 겁니다. 지금 집행부가 내가 잘했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대표로 있으면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 못한 것도 제 잘못이죠. 그건 내가 자인을 하는데 왜 그분들을 끌어안지를 못하냐면 그분들의 요구 조건이 일하는 방식을 가지고 뭐 이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합의도 하고 해요. 근데 무조건 내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 거 저 두렵지 않아요. 정말 얘기지만 둔지연 대표를 함으로써 내가 얻는 거가 그다지 없어요. 근데 잃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제 생업으로 돌아가서 저도 활동을 해야 되고 제가 잠실 5단지 맡아가지고 있는데 5단지가 1월 9일날 같은 날인데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어요. 조합장이 감옥 갔는데 이 반대편 쪽에서 다 쫓아내고서는 후보가 난립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됐어요. 내가 늘 둔전에 와서 늘 조심하라 그런 게 그거거든요. 둔전이 갈라지면 무조건 조합 쪽에서 후계자가 나온다. 조합장 날라보내도요. 그 조합장 자리가 둔전 온다는 그런 보장 없어요.
조합장을 만드는데 일동공신이 물론 조합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조합원님들은 굉장히 그 본인들 재산